엄마 통장이 3번이나 비워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제가 키워낸 제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이라면 믿어지십니까? 남들은 효도니 가족이니 말하지만 제 삶은 늘 희생이었고 돌아온 건 무심한 눈빛과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손주가 땀으로 흠뻑 젖어 울고 있을 때 저는 잠깐 단 10분만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엄마, 전기세가 얼마인데 또 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평생 희생만 해온 한 여자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비추었지만 순이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이 결리고 허리가 쑤셨지만 며느리의 방, 아들의 방, 어느 곳에도 순이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손주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며느리 서연의 얼굴에는 고마움보다 부담이 먼저 스쳤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국은 좀 덜 짜게 해주세요. 애가 먹기엔 조금 세요. 그 말 한마디에 순이가 새벽부터 끓여낸 정성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늘 바쁘다며 말없이 회사로 향했고 순이는 손주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울려 퍼져도 순이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자식 집에 계시면 든든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속내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파 한쪽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순이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일까? 내 희생은 언제쯤 빛을 볼까? 점심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며 순이는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순이의 주름진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손주를 안아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 너무 꼭 안지 마세요. 버릇돼요. 순이는 빈 두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온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식 있어요. 밥 먼저 드세요. 텅 빈 식탁. 순이는 혼자 밥을 떴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순이의 입맛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밤은 깊었지만 순이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등은 결렸고 허리는 쑤셨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8월, 손주는 땀에 젖어 울음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순이는 참다 못해 에어컨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딸깍. 차가운 바람이 스치자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고 순이의 품에서 편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안도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켜진 에어컨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에어컨을 켜시면 어떡해요?
저희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순이는 서둘러 리모컨을 눌러 끄며 변명했습니다. 애가 땀에 젖어 너무 힘들어하길래 잠깐만 켠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쌓이면 큰 돈이에요. 엄마,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이가 켠 건 단 10분 남짓한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이 이렇게 큰 잘못이 되는 걸까? 아이를 꼭 끌어안고 순이는 서늘한 공기보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더 깊이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몇 건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작년 2월, 출금 1,200만 원. 현우에게 아들네 전세자금 보증금이 모자란다기에 순이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깼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나중에 꼭 갚을게. 두 번째, 작년 9월, 출금 500만 원. 현우에게 손주 돌잔치 비용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친정에서도 많이 내는데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올해 3월, 출금 800만 원. 현우에게 아들의 사업자금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통장에 찍힌 3번의 출금 내역. 그 옆엔 언제나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총 2,500만 원. 순이의 평생 모은 돈이 3번에 걸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연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순이는 통장을 천천히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형편은 아무도 몰랐구나.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 10분, 통장 2,500만 원. 그 무게의 차이를 이 집 누구도 몰랐습니다. 순이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더위는 계속되었지만 순이는 다시는 에어컨 리모컨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 단체방에 올라온 글 한 줄. 아들 현우가 썼습니다. 엄마가 또 에어컨 켜셨대. 우리 집 전기세 감당 못한다니까. 순이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순이가 낳은 아들이 순이를 두둔하기는커녕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조심스레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쓴 글 정말 내 마음이니? 현우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서연이 입장 이해해야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전기세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순이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괜히 미안하다.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울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구나. 내가 있어선 안 되는 존재였구나. 다음 날 새벽 순이는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개를 챙겼습니다. 현우가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더는 짐이 되기 싫다.
엄마,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잠든 며느리와 손주를 뒤로 한 채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순이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현우는 문 앞에 멈춰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진짜 가시는 건가?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가방을 꼭 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들의 집이었지만 그곳에 순이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순이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이제는 순이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인기 빠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울던 목소리, 며느리의 날 선말, 아들의 차가운 시선. 모두 귀에 맴돌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순이의 곁에 없었습니다. 순이는 장롱 깊숙이 손을 넣어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순이가 수년간 감춰둔 종이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보증 서류, 공과금 납부 영수증, 그리고 아들네 집 전세금을 맞추기 위해 빼낸 적금 해약서까지. 종이를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집 살 때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보증 선 거였지. 이건 손주 돌 때 잔치 비용 엄마가 기꺼이 낸 거였잖니. 그리고 이건 엄마 통장에서 사라져버린 돈. 3번이나. 순이가 얼마나 보태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 종이들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거실 바닥에 그것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낡은 종이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보여줘야겠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 순간 순이의 마음은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더는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순이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겠다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먼 친척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순이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며칠 뒤 먼 친척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 낡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거실에 펼쳐놓았던 종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던 자리. 누군가 순이에게 농담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큰아들네 덕 좀 보시겠어요. 손주도 돌봐주시고. 좋으시겠네. 순이는 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순이는 현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야, 엄마랑 잠깐 밖에 나가자.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식장 밖 조용한 복도. 순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우야, 이거 봐. 순이는 서류를 하나씩 현우 앞에 펼쳤습니다. 대출 보증서, 적금 해약서, 전세 계약 이체 내역, 통장 출금 내역. 종이 위에는 순이의 이름, 순이의 도장, 그리고 현우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순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엄마가 짐이라고? 엄마가 괜히 전기세 올린다고 했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좋다. 그러면 똑똑히 봐라. 이게 다 내가 살아온 집, 내가 누린 삶을 위해 내가 내준 거다. 1200만 원. 내 전세 보증금. 500만 원. 손주 돌잔치. 800만 원. 내 사업자금. 총 2500만 원. 엄마 평생 모은 돈이다. 현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순이는 서류를 다시 모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단지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순이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제는 엄마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구나.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식장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순이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먼저 갈게. 너는 서연이랑 천천히 오너라. 현우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순이가 두고 간 통장 출금 내역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출금 1200만 원. 현우에게. 출금 500만 원. 현우에게. 출금 800만 원. 현우에게. 현우는 그 종이를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손주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잘못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우는 가방에서 순이가 보여준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보태주셨어. 나는 몰랐어. 서연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12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전세 보증금도 애 돌잔치도 내 사업자금도 다 엄마 돈이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엄마 말이 맞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가 작은 소리로 웃었지만 두 사람은 웃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했죠. 에어컨 그거 10분인데. 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단톡방에 그런 글 쓰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서연이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몰랐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며칠 뒤 순이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옆에 두고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결혼식 이후 현우에게서 수십 통의 문자가 왔지만 순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던 청년,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순이가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 가끔 마주쳤던 얼굴이었습니다. 순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나이에 무슨 서러움이 있겠니? 성민이 순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힘드신 일 있으세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성민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사실 아주머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겨울이었어요. 제가 복지관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아주머니가 국밥 한 그릇 사주셨어요. 순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너였니?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저 부모님 안 계시고 복지관 문도 닫혀 있어서 갈 데가 없었거든요. 아주머니가 밥 사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게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순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 그때 그 아이가. 성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순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민아, 그게 벌써 15년이나 됐구나. 성민이 말했습니다. 네. 그때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성민은 순이의 낡은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다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핏줄에게서 듣지 못한 말, 낯선 이에게서야 비로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집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비어 있어요. 당분간 거기 계시면 어떨까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순이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민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성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아주머니.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순이는 성민이 알려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통장, 그리고 서류 봉투. 30년을 살았지만 정작 순이의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먼지가 햇살에 흩날렸습니다. 순이는 작은 책상 위에 다이어리와 펜을 올려두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챙기느라 순이를 돌볼 줄 몰랐지만 이제는 글이라도 쓰며 순이의 시간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현우도 서연도 손주도 순이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담담했습니다. 대신 성민이 종종 찾아와 쌀을 나르고 전등을 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순이는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을 함께 살아내고 지켜주는 사람이 곧 가족이다. 창밖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켜내야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외로움은 남아 있었지만 순이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작은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저녁 가져왔어요. 순이는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성민아. 들어와.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 복지관에서 노인서예 교실 시작한대요. 같이 가실래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글씨라도 배워볼까?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소파가 아닌 편안한 침대에서 악몽도 전화벨도 독촉장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1년 뒤 작은 카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립니다. 순이와 성민이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어때요? 몸은 괜찮으세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혈압도 정상이고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 성민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스트레스가 확 줄어서 그래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성민아, 너 덕분이야.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용기 내셔서 그래요. 순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애들한테서 연락 왔다. 성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순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현우가 보낸 메시지. 엄마, 이번 달 용돈 보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보낸 메시지. 어머님, 주말에 애 데리고 찾아가도 될까요? 밥 같이 먹어요. 어머님, 죄송했어요. 사랑해요.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야.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성민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중요한 건 아주머니가 행복하신 거예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행복해.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와 서연, 그리고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순이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는 순이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도 옆에 앉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손주가 순이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순이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찾아와줘서. 현우가 성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곁에 있어 주셔서.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저한테 먼저 해주신 거예요.
네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주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는 낯선 곳에서 찾을 수 있구나. 카페 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빗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